어머니, 여기가 무슨 호텔인 줄 아세요? 남편 제삿날 새벽부터 혼자 제사상을 차린 나를 며느리는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발로 차버린 이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 호텔 그룹 라온 헤리티지에 숨겨진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내가 직접 그들에게 값을 치르게 할 날이 왔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이 된 이순남이라고 합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매년 이맘때면 저는 혼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사 준비에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아진이는 아예 제삿날을 귀찮은 의뢰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상을 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북어포,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후드득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냈습니다. 저만 깨어있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3시간을 꼬박 일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7시가 되자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상 위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상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좋아하는 거 다 차렸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아진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다 차리셨어요? 목소리에 고마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투였습니다. 응, 아진아. 도연이는 아직 자니? 네, 어제 회식하고 늦게 들어와서요. 아진이는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우리 친정 식구들도 온대요. 응? 친정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삿날에 며느리 친정 식구가 오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엄마랑 아빠, 오빠 내외, 동생까지요. 8명이요. 그래. 그럼 음식을 더 준비해야겠구나. 괜찮아요, 어머님. 배달시켜서 먹으면 되죠, 뭐. 아진이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오전 11시 아진이의 친정 식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도연이네 집이구나. 와, 강남 아파트 진짜 넓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를 받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를 차지했습니다. 아진이의 어머니는 제사상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다 손수 차리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제사는 정성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다 주문해서 차리던데요.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아진이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진이의 오빠 내외가 맥주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치킨을 시켰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로 술병과 치킨 박스가 놓였습니다. 제사상 바로 옆이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한 마리 더 시킬까? 시켜. 오늘 마음껏 먹자. 그들은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부엌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제사상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진이의 친정 식구들은 여전히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진아, 설거지는 다 끝났어. 이제 정리 좀 하자. 그때 아진이가 벌떡 일어나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호텔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귓속으로 꽂혔습니다. 뭐? 저희가 손님 온 날인데 어머님이 설거지 끝났다고 분위기 깨시면 어떡해요? 아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진아, 나는 그냥. 어머님, 오늘은 그냥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진이는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며느리의 편에 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기가 호텔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지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로비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그때 검은색 차 한 대가 제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EQS 마이바흐였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방금 쫓겨난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차는 강남 한복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밤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 아니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석에서 비서 강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민석 씨.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본사로 가시겠습니까? 네, 가야죠. 할 일이 있으니까요. 차는 여의도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검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20분 후 차는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60층짜리 유리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RAON HERITAG라는 금빛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온 헤리티지 본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그룹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의 특급 호텔 15개를 운영했습니다. 해외에도 지점이 8개 있었습니다. 연 매출 3조 원이 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오너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순남.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건물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불빛을 반사했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늦은 시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세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60층 버튼이 켜졌습니다. 최상층이었습니다. 회장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6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였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산타워가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복도 끝에 검은색 나무문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경영학 서적들과 호텔업 관련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반대편에는 검은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재무제표, 사업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모텔을 운영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뒷골목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객실은 고작 10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손님들을 맞이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새벽이면 시장에 가서 식자재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업이 커졌습니다. 모텔이 호텔이 되었습니다. 호텔이 체인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우리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과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심장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도연이만큼은 돈의 그림자에서 보호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숨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를 감췄습니다. 세상에는 라온 헤리티지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도, 인사도, 투자도 모두 제 손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조차 몰랐습니다. 도연이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메인 화면이 떴습니다. 저는 인사팀 폴더를 열었습니다. 직원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김아진,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진이는 웨딩 플래닝 회사에 다녔습니다. 블리스 웨딩 앤 이벤트라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계약을 중개하는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라온 헤리티지와 대형 계약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30억 원이었습니다. 성사되면 아진이는 승진이 확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었습니다. 민석 씨. 네, 회장님. 민석이 문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블리스 웨딩 앤 이벤트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무슨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회장 직접 면담을 원한다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석은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를 모욕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저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아진아, 내가 원하던 계약 기회가 왔어.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닐 거야.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컴퓨터 화면만이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의도 본사 인근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깼습니다. 라온 헤리티지 여의도점이었습니다. 제가 급할 때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커튼을 걷었습니다. 한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였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라온 헤리티지의 회장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블리스 웨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아진 팀장이 직접 나옵니까? 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면담을 원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VIP 회의실로 안내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쪽 하늘이 맑았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며느리는 흥분해 있을 것입니다. 라온 헤리티지 회장이 직접 만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그 순간 강남 아파트에서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진이는 침실에서 옷장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걸 입어야 하나, 저걸 입어야 하나? 그녀는 정장 여러 벌을 꺼내 침대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남편 도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오늘 라온 헤리티지 회장님이 직접 나를 만나신대.
아진이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왜? 우리 계약건 때문이겠지. 30억짜리 계약이잖아. 대단한데? 당연하지. 이번만 성사되면 나 바로 승진이야. 아진이는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내 시대가 온 거야. 도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제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일을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마도 잠시 화가 나서 나갔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진이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 파일과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잘 다녀올게. 응, 잘하고 와. 도연이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진이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흰색 수입차였습니다. 할부로 산 차였습니다. 한 달 할부금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이런 차를 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차는 강남을 빠져나와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강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진이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리듬에 맞춰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오늘만 잘하면 돼. 회장님만 사로잡으면 끝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아진이는 라온 헤리티지 본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백미러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아, 갈 수 있어. 그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대리석 기둥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 웨딩 김아진 팀장입니다. 아,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60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진이는 직원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60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아진이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였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6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직원이 복도를 안내했습니다. 한쪽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VIP CONFERENC ROM이라는 금빛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곧 회장님께서 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긴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진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침착하자. 나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진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일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리스 웨딩. 그 순간 아진이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머님? 아진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석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라온 헤리티지 회장 이순남입니다. 그 순간 아진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앉으세요, 김아진 팀장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진이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회장입니다. 라온 헤리티지의 오너죠. 저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진이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셨겠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블리스 웨딩이 제출한 계약 제안서였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0억 원 규모의 연회장 계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팀장님은 승진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이 계약을 위해 많이 애쓰셨겠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아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제가 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진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제 일은 제가 정말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실수라고요? 저는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네,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으셨다고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아진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곤해서 제삿날에 술판을 벌이셨다고요? 그건 피곤해서 여기가 호텔이 아니라고요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그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아진 팀장님. 네. 저는 호텔 사업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고객도 직원도 협력사도요. 아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의 없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에 아진이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호텔업은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존중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부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밤새도록 객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았죠. 저는 다시 아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땀이 얼마나 귀한지요. 아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그 가치를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제사상을 차린 사람에게 호텔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원칙의 문제죠. 저는 테이블로 돌아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었습니다. 찌직 찌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아진이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백지화합니다. 회장님, 제발, 제발이요. 아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 네, 회장님. 비서가 문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손님을 배웅해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진이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친정 식구들도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업계 주요 인사들이었습니다. 호텔 협회, 웨딩업계 연합회, 이벤트 회사 대표들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거래 중단 안내. 그리고 본문에는 블리스 웨딩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만을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라온 헤리티지 회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메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아진이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붙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억짜리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승진은 물 건너갔습니다. 아니, 승진은 고사하고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실 직통 전화였습니다. 아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아진입니다. 팀장님,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진이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팀장 라온 헤리티지 계약 날렸대. 진짜? 30억짜리? 회장이 직접 거절했다던데. 아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부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와.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아진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장은 책상 앞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네. 아진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김 팀장, 무슨 일이야? 부장이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이 날아간 건 나도 알아. 라온 헤리티지 측에서 연락 왔으니까. 부장은 책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네. 라온 헤리티지가 우리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대. 예. 아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이메일까지 보냈어. 부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라온 헤리티지 회장 명의의 이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블리스 웨딩의 비윤리적 행태라고 적혀 있던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라온 헤리티지 회장이 직접 보낸 메일인데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아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김 팀장, 당장 사표 써. 부장님, 제발. 이 메일이 업계에 다 퍼졌어. 우리 회사 이미지가 바닥이야. 부장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당장 나가. 아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진이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물건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틀, 머그컵, 노트북이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후배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진이는 박스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스를 조수석에 올려놓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통곡하듯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그녀의 울음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아진이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 라온 헤리티지 관련해서. 엄마, 그게 너 라온 헤리티지 회장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아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빠 회사도 난리야.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는데
친정 아버지는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라온 헤리티지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종종 수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당장 집에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진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도연이는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진이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진아,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아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어. 뭐가? 회사 관뒀어. 뭐라고? 도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라온 헤리티지 계약. 날아갔어. 그게 무슨... 그리고 알고 보니 아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온 헤리티지 회장이 어머님이었어. 뭐? 도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회장이라고? 응. 우리가 어머님한테 했던 일들. 아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보고 계셨어. 다. 도연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제삿날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술판, 어머니를 내쫓았던 일, 자신의 침묵. 안 돼. 안 돼. 도연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도연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진이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울음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라온 헤리티지 회장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사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께 했던 모든 일들. 나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옆 침실에서는 아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도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연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엄마가 누군지 이제 알았을 테니. 엄마는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란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메시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도연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쪽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려도 당연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도 당연했습니다. 명절 때 혼자 음식을 준비해도 당연했습니다. 그저 엄마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그룹을 운영하는 회장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숨기고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나는 정말 도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도연이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출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진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습니다. 이도연 고객님 맞으시죠? 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도연이는 서명을 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박스 하나를 건넸습니다. 크지 않은 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이는 박스를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했습니다. 라온 헤리티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도연이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모든 걸 알았겠지. 엄마가 누구인지, 왜 숨겼는지.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길 바랐어. 내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지 않길 바랐어. 하지만 엄마는 실패했구나. 너는 엄마를 돈 없는 노인으로 봤고,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안타까울 뿐이야. 내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이. 봉투 안에는 엄마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사진들이 들어있어. 한번 봐라. 그리고 생각해봐. 사람이 먼저인지 돈이 먼저인지를.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뒷골목의 작은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젊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간판에는 해운장 모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세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들이 줄에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네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제공할 아침 식사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텔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은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라온 헤리티지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이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그 노동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제사상을 차릴 때도, 혼자 설거지를 하실 때도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었는지. 도연이는 사진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도연이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기로요. 라온 헤리티지 본사로 갔습니다. 여의도 금융가의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저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그 말에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비서 강민석이었습니다. 도연 씨시죠? 네.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면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발 딱 한 번만. 도연이는 애원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것만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도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라온 헤리티지 호텔 마이너스 객실 관리부. 그리고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노동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해라. 아무도 너를 회장 아들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신입 직원일 뿐이다. 도연이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는 로비를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울게. 사람이 먼저라는 걸. 도연이는 명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라온 헤리티지 명동점 객실 관리부에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 직원 라커룸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신입이시죠?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객실 관리부 팀장 박선희였습니다. 네, 박현수라고 합니다. 도연이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정식 근무 시작이에요. 박 팀장은 유니폼을 건넸습니다. 회색 작업복과 앞치마였습니다. 갈아입고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는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평생 정장만 입고 살았습니다. 이런 작업복은 처음이었습니다. 라커룸을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신입 박현수 씨 소개할게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연이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 직원은 오랜만이네. 힘들어서 다들 못 버티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출발합시다. 박 팀장이 앞장섰습니다. 도연이는 청소 카트를 끌고 따라갔습니다. 카트에는 수건, 침대 시트, 청소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현수 씨, 오늘은 내가 시범 보여줄게요. 박 팀장이 첫 번째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방이었습니다. 일단 창문부터 열어요. 환기가 중요해요. 박 팀장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침대 시트를 벗겨요. 그녀는 능숙하게 시트를 벗겼습니다. 베개 커버, 이불 커버까지 모두 벗겼습니다. 빨래 카트에 넣고요. 네. 도연이는 따라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시트가 무거웠습니다. 욕실 청소는 제일 꼼꼼하게 해야 해요. 박 팀장은 욕실로 갔습니다. 변기, 세면대, 욕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여기를 제일 먼저 체크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는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았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손에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코를 찔렀습니다. 현수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도연이는 계속 닦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겨우 4개 방을 청소했습니다. 도연이의 허리는 이미 아팠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오늘 목표는 20개 방이에요.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20개요? 네, 우리 팀은 매일 100개 방을 청소해요. 5명이서요.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도연이는 12번째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세제 때문에 피부가 따갑했습니다. 현수 씨, 물 좀 마셔요. 동료 직원이 생수를 건넸습니다. 김미숙이라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첫날이라 힘들죠? 네. 생각보다 다들 그래요. 처음엔 다 힘들어해요. 김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적응하면 괜찮아요. 얼마나 걸리나요? 한 달쯤? 몸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수월해져요.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그는 생각했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간단한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 몇 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한식이었습니다.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현수 씨, 여기 앉아요. 김미숙과 다른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네. 도연이는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현수 씨는 어디 사세요? 강남 쪽이요. 오, 강남? 거긴 먼데. 출퇴근 힘들겠어요. 괜찮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도연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기겠네요. 직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근무가 끝났습니다. 도연이는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가 모두 아팠습니다. 손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이게 노동이구나. 도연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요. 그리고 자신은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현수 씨, 수고했어요. 내일 또 봐요. 박 팀장이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연이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도연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택시를 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절약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금세 졸음이 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연아, 오늘 첫 출근 어땠니?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엄마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사랑한다. 도연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나 포기 안 할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배울게. 사람의 가치를, 노동의 존엄을.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는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요.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걸어가는 것. 땀 흘려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요. 도연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켜봐줘.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변할게.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이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습니다. 체중은 5kg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이는 15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밀며 카펫을 닦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는 벽 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요. 수고하세요. 한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도연이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런 인사를 받아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인사를 받았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인사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았습니다. 존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직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미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현수 씨, 요즘 많이 적응한 것 같아요. 네, 덕분입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 버티네요. 김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저요? 15년 됐어요. 15년이요? 네, 애들 키우느라 시작한 일인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김미숙은 멀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대학 갔어요. 큰애는 졸업하고 취직도 했고요. 대단하세요. 뭐가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김미숙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연이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을 위해, 삶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진짜 존경받아야 할 삶이구나. 도연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진아. 도연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니. 아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력서를 넣어도 다 떨어져. 라온 헤리티지 블랙리스트에 올랐대. 아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친정아빠 회사도 망했어. 거래처가 다 끊겼대. 엄마는 나한테 전화도 안 받아. 오빠는 나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 아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도연이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진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아진아, 너도 마찬가지야. 어머님이 쫓겨날 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아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너도 나만큼 잘못했어.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아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도연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진아. 나 지금 호텔에서 청소 일해. 뭐? 아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기회를 주셨어. 바닥부터 다시 배우라고. 한 달 동안 매일 객실 청소했어. 변기 닦고 침대 시트 갈고. 도연이는 자신의 손을 보여줬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포기하고 싶었어. 근데 알았어. 어머니가 평생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도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몰랐어. 사람을 돈으로 봤어. 지위로 봤어. 도연이는 아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아진아. 내가 너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 무슨 소리야? 나부터 잘못됐으니까.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으니까. 도연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 제대로 살고 싶어? 아진이는 말없이 도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알아. 어머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은 할 수 있어. 도연이는 아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천천히 가자. 아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요. 한편 여의도 본사에서는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도연 씨 근무 태도가 매우 양호합니다. 그래요? 네, 결근 한 번 없고 성실합니다. 동료들 평가도 좋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며느님은 아직 어렵습니다.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도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계속 지켜보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그게 어미의 일이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아들이 땀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렴, 도연아.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기다릴게. 내가 진짜 사람이 될 때까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여전히 객실 관리부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한 객실을 20분 만에 정리했습니다. 동료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현수 씨, 진짜 성실하네요. 덕분에 우리 팀 실적이 올라갔어요. 박 팀장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는 평소처럼 객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23층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과 침실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도연이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벗기고 욕실을 닦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1시간 뒤였습니다.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카트를 밀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 스위트룸들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유지하되 욕실 설비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시찰단과 함께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뒤에는 민석과 임원들이 따라왔습니다. 도연이는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행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이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이 객실은 청소가 끝났나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방금 끝났습니다. 박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는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청소 상태가 좋네요.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석구석 깨끗합니다. 누가 담당했죠? 박현수 직원입니다, 회장님. 박현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네, 회장님. 일행이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요. 그리고 일부러 모른 척했다는 것을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일행이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도연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수 씨, 괜찮아요? 박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청소 상태가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도연이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그는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아진이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진아? 왔어? 아진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하고 있어. 내가? 도연이는 놀랐습니다. 3달 동안 아진이는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앉아. 거의 다 됐어. 도연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진이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맛있겠다. 맛은 모르겠어. 처음 만들어봐서. 아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아진아. 응? 나 오늘 어머니 봤어. 아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호텔 시찰 오셨어. 내가 청소한 방을 보셨어.
청소 상태가 좋다고 하셨대. 도연이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나한테 직접 말은 안 하셨어. 하지만 알아보신 것 같아. 그래도 모른 척 하셨어.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내가 부족한가 봐. 아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응?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뭘? 편의점이라도 좋아. 카페 아르바이트라도 좋아. 아진이는 도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진아,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내가 변했다는 걸. 아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이는 아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응.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진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시급 9,500원이었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였습니다. 첫날 아진이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편의점 로고가 박힌 초록색 조끼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정장만 입고 살았습니다. 이런 옷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점장이 업무를 가르쳐줬습니다. 계산대 사용법, 진열 방법, 청소 순서를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과자와 음료수를 골랐습니다. 4,500원입니다. 아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이 나갔습니다. 아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이와 아진이는 함께 외출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기 오랜만이다. 아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데이트한 지도 오래됐네. 그러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도연아? 응? 우리 언제쯤 어머님을 뵐 수 있을까? 아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도연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야. 응. 그때 도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민석이었습니다. 도연 씨,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도연이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래? 아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부르신대. 정말? 응. 도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뵐 수 있는 건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석 달 전보다 훨씬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잘 다녀와. 아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나도 용서받고 싶어. 아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 꼭 전할게. 도연이는 아진이를 안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라온 헤리티지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0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도연이의 심장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복도 끝 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실이었습니다. 민석이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창가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도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도연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연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서 엄마를 봐라. 도연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버텼구나. 엄마. 이제 알았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걸 알았다니 다행이다.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라. 그 순간 도연이는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석 달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 제대로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깨달았으니까. 엄마,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뭘 배우느냐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라온 헤리티지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객실 관리부가 아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바닥부터 올라온 길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는 명동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온 헤리티지입니다. 한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짐이 많았습니다. 도연이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다 가십시오. 도연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참 친절하네요. 손님께서 편안하시면 저도 기쁩니다. 요즘 이런 직원 보기 드문데 복 받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도연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 전에는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의 의미를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직원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미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수, 아니, 도연씨, 미숙씨, 안녕하세요.
도연이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프런트 업무는 어때요? 좋아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 본인이 노력한 거지. 김미숙이 웃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도 합류했습니다. 도연이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1년 전 같은 일을 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맨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도연이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를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오늘 뭐야? 냄새 좋다. 된장찌개랑 불고기.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거. 어머니? 응. 오늘 저녁에 오신대. 도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응. 아까 전화 오셨어. 도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오시는 건 1년 만이었습니다. 얼른 씻고 와. 곧 오실 거야. 도연이는 서둘러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와 아진이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아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엄마. 도연이도 인사했습니다. 그래, 초대해줘서 고맙구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진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녹차 드세요. 고맙다, 아진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도 많이 힘들었지?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단다. 어머니는 아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어머님, 너도 이제 알았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네, 매일 배우고 있어요. 아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모든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걸. 잘했다. 어머니는 아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도 용서한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진이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도연이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맛있겠다. 아진이가 다 만들었니? 네, 어머님. 서툴지만. 아니야. 정성이 느껴진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맛있구나. 정말요? 그럼. 간도 딱 맞고. 아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도연아, 너는 요즘 어떠니? 좋아요, 엄마. 프런트 업무가 재미있어요. 손님들 응대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도연이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요. 그래, 바로 그거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업의 본질은 환대야. 네, 엄마. 사람을 존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이 일을 사랑하셨는지. 어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그걸 이해하니 엄마는 기쁘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물어봐라. 왜 저한테 회장이라는 걸 숨기셨어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저를요? 돈이 사람을 망친단다. 어머니는 도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돼.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지. 엄마는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알길 바랐지.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엄마 뜻대로 안 됐네요. 아니다. 이제 제대로 됐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구나. 벌써요? 조금 더 계세요. 아니다. 너희도 쉬어야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본사로 와라. 네. 무슨 일이세요? 비밀이다. 그냥 와라. 둘 다. 어머니는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이와 아진이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실까? 모르겠어. 근데 좋은 일일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이와 아진이는 본사로 갔습니다. 60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원들, 직원 대표들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어머니가 두 사람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 이도연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김아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은 1년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바닥부터 배웠죠. 어머니는 도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를 경영수습생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도연이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엄마, 도연아, 이제 시작이다. 네.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자가 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아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단다. 청소부도, 주차관리원도, 경비원도 모두가 이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네, 엄마. 잊지 않겠어요.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존중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노동은 존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지위나 돈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